어제 민주당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표 이후에 정성우 의원의 이제 국회의장 출마 호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이제 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께 우리처럼 정성우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역시도 추미애 의원을 지지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은 읽어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를 해서 선택이 됐고 안 됐고가 해서 안 됨으로 해서 지고 이기고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직접적인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작은 태풍의 눈, 저 같은 태풍의 눈 하나가 토네이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는 간접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입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녀가 정상적인 남녀를 말합니다. 직접 만나서 남녀가 키스를 해도 해야지. 나 대신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키스를 대신해 줍니까? 나 대신 즐기라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거거든요. 총선 끝났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있고 법사위가 남았다라고 하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선거 유세 운동. 솔직히 의원들 중에 누가 우리를 무서워하던가요? 이 후보자들 중에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던가요? 두려워해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느끼고 체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냥 투표하고 나서 매번 시발시발하고 거리고 그 다음 투표를 기다리고 항상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살다 보니 며칠이나 선거하기 전에 민주주의 의사표명이나 할까요? 이런 게 유신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자극하시고 느끼셔야 했다라는 것을 체험하시라고 허를 찌른 것입니다. 헌법 전문 하나가요, 이만큼 바뀌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문 하나 바꾸려고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은요, 박정희를 그렇게 공격하고, 지금은 많이 노골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루즈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전에 이제 영상에 제목을 띄웠지만, 다시 뜨겁게 유신헌법 비판이라고 잡은 것인데요. 유신적 사회에 살고 있어서입니다.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검열하고 무서워하고 집회를 무서워하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집회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집회를 한 개인, 한 단체가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집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이크를 잡고 누구든지 할 말을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나를 속박시키고 나를 소송에 의해서 절차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시위 집회를 한다라고 칠게요. 그럼 일단은 도로교통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법률이 적용이 먼저 오죠. 제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마신 사람 마냥 막 이렇게 고성방가를 합니다. 나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찰들이 옵니다. 거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래요. 하고 저를 잡아갑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소송하시라고. 소송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라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 뭐 합니까? 이슈 다 지나갔는데. 소송. 절차라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절차 민주주의 비판해야 됩니다. 제가 혹시 앞에 제눈의 역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워낙 상태도 안 좋았고 PC 상태가 이게 안 좋아져 갖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원상 보고 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나름 이제 철학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눈의 역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람처럼 빠른 아킬레스가 있었어요. 자기보다 앞서 출발한 거북이가 있었고 이 둘은 결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결승점에서는 이 바람처럼 빠른 아킬레스도 거북이 하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북이보다 100m 뒤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가 100m를 달려 거북이가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북이는 출발선에서 무려 10m를 가고 있고 이런 것입니다. 쪼개서 맞기 때문에 추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눈의 역설이 적용이 되면은 이번 이제 민주당 이제 그 국회의장권을 갖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제눈의 역설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는 의견을 내면은 우리의 의견이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아킬레스이니까 의원들은 거북이라고 손치면 우리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눈의 역설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람처럼 빠른 아킬레스라고 해도. 왜냐면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빨리 출발한 거북이가 있었으니까. 그쵸? 아무리 빨리 뛰어도 이 제눈의 역설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너는 결국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어. 그러니 달리기 포기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킬레스가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제눈의 역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경주를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100년을 앞선 사람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논의 역설을 반박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3단 논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3단 논법은 제논의 역설에 비해서는 정말 간단한 이제 논법인데요. 일종의 수학 논법이에요. 3단 논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앞전에 했던 걸로서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만약에 대표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대표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문제를 푸셨어요. 저는 갈라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을 열렬히 지지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 자체가 패러독스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정성호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 뭐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3단 논법으로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추미애는 패러독스에 빠졌다. 역시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문제를 푸신 것 같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박찬대 의원의 독단적 선택이라면은 박찬대 의원은 어정쩡하게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은 꼴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하나 푸셨네요. 하여튼 제가 낸 문제는 잘 푸신 것 같아요. 패러독스에 빠졌다. 이 패러독스라는 것은 역설이잖아요. 역설, 모순. 막 말을 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정치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학문적 이성적 판단이,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처럼 논리학은 단순한 학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이 학문은 범죄, 추리, 정치, 재판 등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여들어 있습니다. 녹여들어 있으면서도 녹아들어 있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고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추대하는 발언으로서 추미애 의원이 강력한 의장 후보였잖아요. 그럼으로써 갑자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딜레마의 오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딜레마의 오류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을 한 예로 두 아들을 키우는 할머니가 계세요.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한 아들은 얼음을 팝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얼음 파는 아들에게 유익한 날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파는 아들에게 유익한 날이죠. 이 어머니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딜레마의 오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딜레마의 오류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생각한 방법만이 해결책처럼 보여지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오류. 이것을 딜레마의 오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딜레마의 오류에 빠졌다라는 것을 저는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을 추대를 하시면서 반대 정성호 의원님을 새로운 면모를 보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군데 유튜브 채널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분들께서 공격하라고 느끼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이 과거에 하셨던 행위, 잘못된 행동을 지적함으로써 그 부분이 자신들에게 마치 딜레마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동도 아닌데 자신의 행동인 것처럼 동일화시키셔가지고, 당신들이 추미애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갖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한 행동으로서 벌어진 일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는 진리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 도출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치 자신이 한 행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자신이 한 행동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마치 욕을 먹는 것처럼 드는 생각의 착각?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치인 지지하시면 안 돼요. 연예인 좋아하세요, 그냥. 연예인 좋아하셔야 돼요. 이런 사고는 잘못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심한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쭉 돌아보면요, 정성호 의원님 지지했던 채널들은요, 과거 추미애 의원이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쪽에서는 정성호 의원을 근거 없는 수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아니, 잽을 날렸으면 우리도 잽 정도는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를 먼저 걸었으면 시비를 건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한쪽에서 졸라게 맞고 있는데 한쪽은 때리지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잘못도 없는 쪽에서. 무엇 때문에? 이번 문제가 참 재밌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논리적 역설? 패러독스? 참이라고 말하거나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모두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모순된 문장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관계, 이런 거를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또는 역설이라고도 하고요. 많이 보았습니다. 참 재밌게 봤어요. 추미애는 패러독스에 빠졌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발사에게 너는 경쟁 상대가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대답을 했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없어. 이 마을에서 스스로 수염을 깎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내가 수염을 깎아준다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발사는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을까? 먼저 이발사 스스로 수염을 깎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손 칩시다.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염을 깎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수염을 깎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손으로 수염을 깎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이발사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발사는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수염을 깎는다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수염을 깎는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결국은 이 말은 이발사는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자신의 수염을 깎지 않을 수도 없게 되는 처지에 처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중국 초나라 때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어요. 이 상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여기에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너무 당당해서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가 없지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편으로는 이 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창의 끝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것이든지 모두 뚫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선전을 했어요. 상인의 방패와 창을 동시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뚫리고
거 아니에요. 이 창과 이 방패를 사용하면 뚫릴 거 아닙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순의 말은요, 창모자에다 방패순자를 사용해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의 뜻은 두 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아킬레스, 바람처럼 빠른 아킬레스라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킬레스한테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제논한테 반박할 수 있어요. 3단 논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논에게 이제 아킬레스 거북이 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패러독스의 착각은 심각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다. 아킬레스의 시간상의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거북이와의 위치가 짧아질수록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좁혀질수록 0에 도달하게 된다. 아킬레스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아킬레스는 멈추지만 않는다라면은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다. 시간이 관건이다. 이 패러독스의 착각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추월하기 직전까지의 시간으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시간을 배제하고 일어난 경기이기 때문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못 이겼던 건 아니다. 재밌지 않나요? 아이고, 제논은 피타고라스의 이제 논변을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반박했냐면은, 제논은 존재하면서도 변화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의 논변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러독스라는 거를 이제 제논이 말을 했는데, 패러독스란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흠결 없어 보이는, 막상 결론을 그러한 이제 과정일지라도 막상 결론은 황당하게 나오는 논증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뭐 이제 규律법이라고 있습니다. 증명 방식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수학과 논리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사실 뭐 3단 논법은 너무너무나 쉬워요. 직관적으로. 제논의 이 법칙에 비하면 3단 논법은 너무나 쉽고, 이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이건 논리학으로도 쳐주질 않는데 3단 논법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고, 3단 논법은 그거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이 두 문장을 통해서 A는 C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거잖아요. A 화살표 B, B 화살표 C면 A 화살표 C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 3단 논법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이 제논의 법칙을 통해서 1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제논보다도 못한 논법이에요, 이게. 하류법이에요, 하류법. 근데 마치 이거를 나갖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유시민 씨 같은 분. 뭐 3단 논법 얘기하면 뭐 굉장히 똑똑한 줄 아나. 참이라고 말하거나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모두 이치에 맞지 않아서 참이라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뭐 둘 다 모순된 관계이기 때문에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한다. 근데 저는 추미애의 패러독스에 빠졌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조합은 마치 어떤 조합이냐면은,
와인 플러스 샹송. 아, 진짜 재수없는 상황입니다. 진정성 없고 상냥하게 맛없는 맛. 이 음악과 술도 궁합이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인 플러스 샹송.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애가 있어요. 얘는 강북 출신인데 진짜 재수없는 게 고급진 와인바에 앉아서 와인은 뭐 주저리 막 떠는데 저는 하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 와인잔이 생각보다 크더만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이게 잔에다가 콸콸콸콸 따르면 그 따라지는 소리가 종소리 같고 이렇게 찰찰찰찰 하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소리가. 그 고급잔. 그 고급잔 콜라 따라 마시기 딱 좋은 잔인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그 고급잔 2개 하나 사려고 그래요. 돈 좀 써서. 예전에 와인잔 샀는데 하나는 고양이가 깨고 하나는 제가 깼어요. 그것도 나름 가격대에 있었던 건데 더 비싼 걸로 2개 사야 되겠어요. 아무튼 와인 플러스 샹송은 진짜 재수없는 궁합인데 이런 기분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궁합이 잘 맞는 걸로는 맥주 플러스 메탈. 그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맥주 팔잖아요. 막 스탠딩 콘서트 하면서. 그 락하고 맥주랑 잘 맞아서 파는 거예요. 뭐 와인 애호가들이 들으면 진짜 몰매 맞을 것 같은데 와인의 맛은 좀 오줌 마시는 것 같아요. 찝찝해. 저는 그래요. 찝찝해요. 오줌 마시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와인 맛을 몰라서 그러나? 근데 그 와인이 그 증류된 상태, 그 브랜디한 그 꼬냑은 제가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술꾼 같다. 이 이야기 하면은 쟤 좀 돈 좀 있나 보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꼬냑이라는 술은 하층 계급 흑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에요. 뭐 어디 가서 엑소 뭐 이런 이 꼬냑 싼 술 많아요. 싼 술 많다고. 저는 사실 뭐 이런 꼬냑을 참 더 좋아하지. 그리고 뭐 주정뱅이가 술 처마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달 잡으러 들어가서 쳐 죽을 게 이태백이 아니냐 뭐 이런 말 합니다. 저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달이 어디서 놀았겠어. 연못 들어갔겠지. 비친 달 보고 연못으로 이제 이태백이 술 처먹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어디서 놀았겠어. 연못에 비친 달 보고 놀았겠죠. 그다 이제 쳐 죽는다. 술 처먹고 들어가서. 술은 마시면 세진다? 아니죠. 견딜 뿐인 거죠. 선천적으로 술을 해독하지 못하는 체질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견디려는 노력을 이제 함으로써 노력이 이제 세진 거죠. 견디는 노력이 세진 거죠. 이 말 이꼬르 당신은 40대 이상 각종 간질환 및 앞으로 돌아가시기 십상입니다. 생명보험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소주잔과 소주병 안에 담긴 사악한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응? 소주잔은 홀수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소주 마실 때 이렇게 짤짤짤 딸잖아요. 소주는 항상 홀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보통 소주 마실 때 3명 마실 때 있고 4명 마실 때도 있지만은 소주를 마실 때는 보통 둘이 대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짝수로 먹을 때는 너 한 잔, 나 한 잔, 너 한 잔 이렇게 막 마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잔 남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요 한 잔 남았네 하고 하면서 요거 나눠 마시고 가자 그러면서 또 한 병 더 시키고 그러고선 2병. 사실 여기에는 짝수로 떨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취한 거죠. 야, 2병 마셨어. 아줌마 여기 한 병 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장사 속이래요. 여기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정치 장사꾼, 장사 속. 일종의 삐끼죠, 삐끼.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되었다. 그 스필버그 형님이 HBO 해갖고 여기 광판에 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이 말하면은 삐끼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다 했다.
이거 선포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나폴레옹 말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삐끼 있다고, 삐끼. 그런 역할이에요. 장사 속이나 삐끼나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자기의 의견인 것처럼 대변하는, 그렇게 보인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 사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위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리하게 어떤 경찰들이 막 뒤지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고 손쳐요. 이게 쟤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막 쭉 따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 씨발, 내가 이걸 왜 해? 이걸 뭐하러 했지? 이런 게 절차인가? 절차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 한 방에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오만 단어와 구절들,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권력할 때 당할 때 절차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변호사도 못 쓰는데. 삼성에 소송을 건다라고 칠게요. 걔네들은 김앤장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지고 나고 그러면은 뭐 돈 주면 되잖아. 우리는 뭔데? 모든 법률이 그렇지만 출발은 우리를 팝니다. 국민들한테. 뭐 명예훼손죄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박근혜, 그네 언니랑 뭐 정부 여당 애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적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거 사실 우리들을 위한 명예훼손죄가 아니에요. 그들만을 위한 리그에서 사용되는 명예훼손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고소하잖아요. 안 웃깁니까? 전 웃겨요. 그래서 요 그네 언니 쓰고 정부 여당 만들려고, 여당이 사용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또 있어요. 테러방지법. 뭐 테러 때문에 국민이 고생을 하고 힘들 것 같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모든 법률을 만들 때를 자세하게 보세요. 이번에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끝내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들이, 이런 법률이 너무 많이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호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래서 국민인 우리가 모두 속습니다. 이들은 수사학의 천재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다 국민이 개혁을 바란대요. 그러면서 노동개혁 떠듭니다. 국민이 개혁을 바란다고 하죠. 아이고, 저는 바라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바라지 않아. 현재만 유지해도 좋겠어, 제발 좀. 저는 바라지를 않아요. 옛날에 컬럼 비슷하게도 썼어요. 비정규직 보호법 만들고 비정규직 인정하면 안 된다고 컬럼도 썼어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 뭐합니까? 다 통과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래. 비정규직이라도 되자. 어떡하겠어. 비정규직이라도 돼야지. 사회가 결과적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아주 세부 절차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만들어집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민변 사람들 있잖아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예, 집회를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집시법 위반으로 걸렸다 손 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마킹을 하냐. 형사 절차에 따른 이제 불신 검문 요구 시 대응하는 방법 하면서 이제 전단지를 뿌렸어요. 뭐라고 나오냐. 불신 검문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절하시라. 그리고 이 불신 검문 요구하는 경찰의 신분증을 기필코 확인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체적 혐의로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혐의를 확인해라. 확인하고 또 보여달라고 해라. 안 보여주면 말하지 마라. 그리고 불신 검문으로 인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짜자자자자 써 있고, 그래도 강요하고 체포를 연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소송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민변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줄 것이니 우리에게 오시라.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소송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준다라고 광고를 냅니다. 참. 아유. 장사 속이죠, 장사 속. 이게 삐끼죠, 이것도. 만약에 저 같은 이제 어떤 똘끼 충만한 사람이 이제 아유 잘됐다. 심심하던 차에 잘됐어. 한 5년 가보자.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소송은 한 5년에서 10년 가야 되니까 한 5년, 10년 가보자. 하고 이제 소송을 건다고 손 칩시다. 이때는 이제 생업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나 상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빠지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고 어차피 한 5, 6년 가고 한 10년까지도 내다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덤비셔야 해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럴 때는 오히려 나는 여기 또 밑에 또 뭐라고 써있네 또. 뭐 이건 아까 못 봤는데요. 외부에서 소지품을 경찰이 관찰하는 것은 뭐야 이건 처벌되나 흉기가 없는 경우는 누구에나 보여줄 필요가 없다. 외부에서 흉기가 없다? 외부에서 흉기가 없다라는 기준은 뭐야? 이상하죠?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끌고 가. 근데 경찰이 신분증을 안 보여주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고 답변을 강요해서 체포한다. 그리고 소지품을 뺏어갔어. 에라이씨. 그럼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그럴 땐 민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강행 규정보다 강행 이제 요령보다는 잡히지 않게 집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윤리 강령을 좀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찰 얼굴에 침 뱉고 튀어라. 로우킥으로 경찰의 무릎을 발로 차거나 도망가라. 또는 동료 또는 동지의 멱살을 힘껏 잡고 마치 진짜 싸우듯이 싸우면서 귀싸대기를 날려라. 그래서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더 잡히지 않고 집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위헌 법률을 이제 판결을 보잖아요. 차벽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소송 집회 뭐 이런 걸 쫙 봅니다. 이런 게 언제 강화되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무현 정부 때 강화됐습니다. 그러고 시행이 빡세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아셨죠? 제가 이 삐딱선을 한번 타보는 겁니다. 영업하시는 것 같다. 민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이
시위 현장에서 당한 억울한 값싼 수임료로 해결해 줄 것이니 나에게 와라 하는 장사 느낌이 물씬물씬 드는 이게 무슨 조언입니까?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 보기도 했어요. 민변호사들 끌려가는 거. 아주 웃겨요. 끌려가요. 거부하면 되지. 자기들이 알려줬잖아. 거부하지. 왜 끌려가. 무력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고개 숙이고 돌아오는 그날. 바로 그날. 민주주의가 끝나는 날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나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 정부가. 뭐 때문에? 하위 법률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핑계를 대는 이유로. 누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공권력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호 대표한테, 전 대표에게 말합니다. 민주당원, 당원이죠? 권리당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입니다. 민주당사,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집시법 때문에 억울한 사연으로 민주당사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당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집회 현장에, 시위 현장에 말씀 한 번은 들어보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을 욕하지도 않았고 폭행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을 만나러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의 연행이 되게 만들고 법정 당신은 소송을 걸어갖고 벌금 100만 원을 떨어뜨리고 100만 원의 항소에 60만 원으로 차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이렇게 모멸차게 외면합니까? 당신이 뭔데? 더군다나 당신은 그때 당시에 당 대표였어. 그런 일 하라고 뽑아준 당 대표였다고! 당신이 뭔데? 시민을 끌어내. 우상호 의원! 당신 이거 해결해. 당신이 그날 고개 숙인 민주 시민을 만드는 거야. 당신이 그날 민주사회를 죽인 거야. 알아? 당신이 투쟁했던 유신헌법에 맞짱 썼던 그 정권에 하고 똑같은 행동을 민주당원에게 당신이 했어. 어떻게 보상할 거야? 이 마음 아픈 가짐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우리가 왜 이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당신 때문에?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절차라는 이야기야. 그 절차가 뭐가 이렇게 복잡한데? 하위 법률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 당신 책임져. 책임지고 해결해. 도로교통법 이해되시죠? 집시법, 집회 시위 결사, 자유에 의한 헌법이 보장된 법.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통법에 걸려요, 먼저. 그들은 법으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입법 독재, 입법 독재자들.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법을 마구 만듭니다. 공천 과정들을 보세요. 상급자의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언론사의 명령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까? 노골적으로
차라리 윤석열 정부가 나아. 비유할 게 없으면 내가 오죽하면 이걸 비유해? 당신들의 상급자 문재인을 위한 법률.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 자신들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법. 그런데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지? 내가 나 들어오게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나 또라이라고.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왜 법 만드는데 우리라는 말을 써? 국민들과, 우리 인권들과 앞으로 이런 얘기 쓰지 마요.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들 우리라고 쓰고 국민들이라는 말 쓰고 우리 국민들과 쓰고 우리 인권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들을 위한 법을 쓰고 문재인을 위한 법을 쓰고 자기 자식들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그 안에 우리는 없고 국민은 없고 우리 인권은 없고 우리 국민은 일부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했던 추미애를 내가 어떻게 추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정상호 의원을 촛불행동 집회에서 돈이나 먹고 자기들끼리 연결된 사람들끼리 옹호해주고 그런 집회가 부정하는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수박원? 정성호 의원만큼만 하라 그래. 내가 오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변호사의 모임에 대해서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 뼛속부터 챙겨줘! 부르주아 법률 족가라 그래 C8. 매번 걸려들어. 어떻게 된 게. 또 속고 신발 먹고 대통령한테 소송 걸면 C8 어떻게 된 게 정부 이 정부 끝나야지부터 그때부터 5년 다음부터 시작되니 이거는. 이게 합법적인 절차입니까? 절차 민주주의 따르라며. 그 절차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안 만들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구분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독립운동한 이 나라 새빨간 양아치 새끼들이 만든 법률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상해 임시정부도 반대했던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는 단재 신채호 선생하고 이혜영 선생밖에 없어. 나는 김구 선생도 인정 안 해. 조금씩 움직이는 봤겠지? 안중근 선생 똘만이 잘 둬가지고 그분은 교도소에서 몸 편안하게 계셨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했었는 줄 알아? 온갖 잡범들하고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좁디 좁은 형무소에서 잡범들하고 5-6명이서 함께 있었어. 안중근 의사는 대접이라도 받았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단재 신채호 선생하고 독립자금 마련하시느라고 위조지폐 찍으셨어요. 신채호 선생이 이걸 좀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좀 찾으시지. 대만 같은 데서 가서 찾으셔가지고 그때 일제 뿌락지들 새끼들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서 잡히셔갖고 이제 잡히셨는데 그게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지금. 그런데 내가 소나무당을 왜 지지 않았는 줄 알아요? (4.19) 혁명은 이승만 독재정부에게 반박한 우리 민족의 홍과 역사가 담긴 민주주의의 기본의 근간을 만드는 우리 투쟁의 정신이야.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4.19를 부정하는 행위야.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한다는 자식, 그 종갓나 새끼는 헌법이 인정하는 법률적인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왔어. 지가 어디라고 그 헌법을 이용해서 기어나와. 이승만이 국부라며 민족정신이 들어간 4.19 혁명을 부정하는 개새끼가, 이승만을 국부로 찬양하는 새끼가 어디서 민주절차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지가 국회밥을 쳐먹으려고 나와. 지도 4.19 세대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5.18을 겪은 세대면서 난 그딴 새끼, 역사의식 없는 새끼들이 말하는 거 1도 안 믿어. 그딴 새끼들이 말하는 거 녹취록 하나도 믿지도 않는다고. 335 우죽순 몰려다니면서 뉴탐사, 누구를 탐사해? 당신들이나 탐사해. 나 당신들 그런 거 탐사하라고 돈 준 거 아니야. 또다시 뉴스타 시작하려고 그래요? 당신들 돈으로 모아서 당신들이 취재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 시민들 돈 뜯어내지 말고. 착한 시민들. 왜 거짓 선동하고 왜 거짓말하고 다녀?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래. 이 앞전에 김의겸 사건 보셨잖아요. 내가 이거 한두 문제를 들어주는 게 아니야. 잘못이 없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결을 그렇게 냈겠어요? 전례가 있잖아, 전례가. 그럼 설사 장경태 의원이 모두 반환해서 말했다고 손쳐도 감정이 앞세우셔서 먼저 말씀하실 게 아니라 뒤에서 알아보신 다음에 성은 이렇고 후는 어떻고 하신 다음에 말하셔도 늦지 않았어요. 대표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샴페인 터뜨리고 부기우가 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들은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유튜브 간의 싸움을 갖다 뉴스타라고 만드는 사람이고 사생활을 취재를 해야 되는 자신들의 기지의 능력을 사생활을 캐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당신들은 공권력도 없어. 그리고 당신들은 흥신소도 아니야. 어디서 남을 뒷조사를 해. 뭐? 치어리더? 당신들보다 치어리더가 훨씬 나아. 우리는 각자의 직장을 다니면서 당신들이 민주주의 흐려놓은 물판 우리가 갈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뭔데 우리 입을 막아? 니들이 뭔데? 유신헌법이 없어진 게 아니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 보여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뿐이야, 그냥. 사실 이 얘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카톨릭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신은 우리 내면으로 해방시켜버렸다. 이거 누가 말했어, 이거? 내가 말했나? 좀 멋있네.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우금치에 우리 선배들은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한번 뽑아놔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아우성 칠 테니까. 아무나 뽑으라고 해요. 우리는 시위할 테니까.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라고 해. 알아서들 다 하라고 해래요. 우린 끌어내릴 테니까. 18 거짓말 까고 이빨 까라고 해요, 다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끌어내릴 테니까. 난 준비돼 있어, 충분히. 투표해서 그들이 공약한 거 확인해 봤어요?
당신들이 지지했던 사람들 공약 지킨 거 확인해 봤어요? 이 새끼 저 새끼 놈들 여야 할 것 없이 다 확인해 봤냐고요? 물건 살 때 요만큼 옷 하나에 실밥 하나라도 튀어나와 있으면 리코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사를 걸고 있는 법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쩜 이렇게 굽신굽신거릴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눈치 보게 해. 우리 보고 누가 갈라치기를 한다고 함부로 말을 해. 누가 감히 우리를 처음부터 눈치 보고 공약을 외치고 함부로 자기들끼리 선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눈치를 보고 언론 공작, 방해선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누가 감히 우리를 통제해. 그걸로 누가 줬어? 히틀러기라뇨? 강력한 히틀러기라냐고. 끌어내. 끌어올려 얼마든지. 더 강력한 히틀러 내가 세울 거야. 찬양해. 성군인 세종. 씨발 그 세종 우리 할아버지야. 니들이 한글 반포 막았던 거 니네들 새치어 갖고 있던 세리들 니들이 쓰고 있잖아 지금 한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나 충녕대군 33대 자손이야. 족보상으로도 나보다 어린 것들이 진짜. 족보 까봐? 탐사하는 거 좋아한다며? 특정 채널 언급하고 누가 누구를 뒷조사하네 만에. 뉴탐사 억울하시면 최한욱TV한테 가서 까세요. 최한욱TV가 그렇게 해서 탐사 들어갔다고. 녹봉기 탐사 들어갔다고. 아주 함부로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소해야 되는 거. 내 생각을 누가 통제해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가 선동을 합니까? 왜 몰아가요? 어디 감히. 없는 사실 만들어서. 집시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무현 정부 때 강화됐어요. 집시법이. 뭘 똑바로 좀 알고 떠들으세요. 그리고 그 집시법의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촛불행동이라고. 아주 그냥 나쁜 년놈들만 다 모아있어. 그냥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사기 나쁘고 어떤 여우가 얕고 어떤 돼지가 낫든지. 나는 한마야. 망치도 아니고 한마라고. 오한마도 아니고 한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같죠? 철학 나부내기도 했고 동양 철학도 했고 주역도 했고 다 했어. 얼굴 보면 관상 나와. 인생살이 평지풍파 다 겪었어. 앉아서 보면은 얼굴 보면 관상 나와. 니들이 좋아하는. 니들이 하도 좋아한다 해서 내가 씨발 타로도 38만원 주고 학원 가서 등록해서 봤어. 결론은 씨발 그거더만 심벌이더만. 64개야 64개 주역에. 타로도 한 달 만에 마스터했어 씨발. 내가 4교 때서 3개월 만에 마스터했거든. 타로는 더 빨리 마스터했어. 당신들이 하도 궁금해하길래. 뭐 지금 말하는 건 타로 세실님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진실로 하시는 분 같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사자 냄새 나는 것들. 그분은 애국자지 멀리서. 나라 걱정돼서 하시는. 민주주의는 하루도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호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 우금치의 선배들, 동학농민운동의 선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 일본인입니까? 공권으로 인해서 특정 채널 언급하면서 싸움을 만들고 이간질화 시키고 당신들 특기가 상대방 이간질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나이값 처먹지 못하고. 돈 없으면 사업하지 마. 남의 돈 끌어들여서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돈 없으면서 무슨 사업해. 걔 조시나 집어쳐. 어떻게 사업해. 내 눈 갖고. 이 사기꾼 같은 새끼들아.